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닛 8번째예요. 한 중반으로 온 것 같습니다. 1과목에. 제어판 이어서 보게 될 것 같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접근성 센터하고 키보드 마우스, 그러니까 제어판에 키보드하고 마우스가 따로 있고요. 접근성 센터 안에 또 키보드하고 마우스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개를 이제 비교하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많이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장에는 사실은 빈도가 높지는 않은 애들이 좀 많아서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이 중에서 이번 시간에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보면은 이제 계정 유형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관리자 계정이냐 아니면은 일반 사용자냐 게스트냐, 요거 구분하는 거, 각각의 권한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은 첫 번째 접근성 센터인데 그냥 간단하게 볼 거예요. 이게 접근성 센터가 예전에는 4개 필요한 옵션이었고요. 윈도우즈 7으로 올라오면서 이제 이름이 바뀐 상태예요. 윈도우즈 10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에서 접근성 청각 설정, 여기에 있네요. 접근성 설정. 네, 아무튼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은 이쪽에서 뭐 돋보기나 커서 포인터 이렇게 해가지고 뭐 커서 포인터를 두껍게 해가지고 시력적으로 시각적으로 좀 좋은 부분을, 그러니까 좀 잘 안 보이는 부분들을 보상하기 위한 그러한 부분이고, 텍스트 크기도 키울 수가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밝기 뭐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돋보기도 우리가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색상 필터 이용을 해서 시력이 안 좋은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 뭐 색상 필터, 고대비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시력이 안 좋은 분들을 위한 어떤 그런 기능입니다. 내레이터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음성으로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뭐 이러한 기능들도 있고, 이러한 애들이 이제 접근성 센터고, 얘는 어떤 장애에 의해서 시력과 청력을 잃은 사용자를 위한 어떤 그러한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안에 이제 키보드라고 하는 애하고, 그 다음에 이 안에 또 마우스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여기에서 접근성 센터를 한번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제어판으로 해가지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어판. 아까 그 설정 자체가 윈도우즈 7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지으시죠. 시읒, 이응, 여기에서 접근성 센터. 요게 있네요. 그래서 접근성 센터 들어가 보면 이쪽에 있는 화면이 이제 아까 기능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화면 표시만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돋보기, 나레이터, 고대비, 화상 키보드 이런 애들이 쭉 있고요. 요 아래쪽에서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애가 여기도 이제 마우스가 있어요. 그래서 마우스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좀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마우스 키라고 하는 애가 있습니다. 이 마우스 키는 마우스로 작업이 안 돼서 이게 숫자 키패드에 방향키가 따로 있잖아요. 얘네를 이용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우스로 가리키면 창이 활성화되는, 그냥 바로 창이 활성화되는 기능이나 화면 가장자리로 이동할 시에 창이 그냥 자동으로 배열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이러한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여기도 마우스를 설정하는 부분이 있구나 보시면 되겠고, 또 키보드도 그래요. 키보드도 마우스 키 같은 경우에는 숫자 키보드, 조금 아까 봤던 것처럼 숫자 키패드를 이용을 해서 방향키를 이용을 해서 마우스를 대용으로 하는 거죠. 마우스 클릭이 안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절지라고 하죠. 손가락 잘리신 분들, 뭐 이런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키고, 고정키도 마찬가지예요. 컨트롤 알트 델 같은 어떤 바로가기 키를 누를 수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손이 하나만 있다거나 손가락이 하나만 있다거나 그러면 이걸 할 수 없으니까 컨트롤 알트 델 키를 한번 눌러 놓으면은 걔가 눌려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 눌러 놓고 C 눌러서 복사한다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고, 토글 키 얘도 마찬가지. 캡슐 락이나 넘버 락이나 스크롤 키를 누를 때 소리를 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띡 띠릭 띡 띠릭, 그래서 띡 하면 눌리는 거고 띠릭 하면 해제되는 거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필터 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이핑이 느린 경우가 있잖아요. 손이 불편하셔서 이럴 경우에 반복 입력되는 경우, 뭐 R을 쓰는데 이응을 딱 누르는 순간 보통 사람들은 딱딱 하는데 좀 불편하신 분들은 뜨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응이 드르륵 써지죠. 이런 것을 우리가 방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접근성 센터에서는 장애를 가지신 분들을 돕기 위해서 기능들이 제공이 되는데, 그동안 그 내부에 이제 키보드에서 사용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제어판 내에 다시 또 키보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구분하는 제어판,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여기에 보면은 쭉 내려가 가지고 마우스하고 키보드가 따로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두 개, 그 접근성 센터에 있는 애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여기도 또 키보드도 있어요. 그래서 얘네 각각에 대한 구분하는 문제가 간혹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개념적으로만 보셔요. 뭐 볼 거 없어요.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면 접근성 센터가 이런 거구나. 우리 좀 전에 봤던 것들 내용 그대로 들어있게 됩니다. 자, 문제 볼게요. 자, 윈도우즈의 접근성 센터에서 설정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필터 키를 사용하면 너무 짧게 누르거나 반복되는 키 입력을 자동으로 무시할 수 있으며 반복 속도도 조절할 수가 있다. 자, 고정키 기능을 이용을 하면 캡슐락, 이거는 고정키가 아니라 토글키죠. 캡슐락이 뭐예요? 대문자, 소문자 지정하는 거. 넘버락은 오른쪽에 키패드 있죠. 노트북 있는 분들은 몰라요. 이게 풀키보드. 106이나 106 이상 되는 애들 숫자에 보면 이 넘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넘버록이에요. 이거 누르면 숫자가 눌립니다. 그 다음에 스크롤 럭 같은 경우에는 스크롤 록을 누르면 방향키로 움직일 때 이 락이 걸려버리게 돼요. 나머지 고대비 이거는 색상을 검은색하고 흰색만 배경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력이 안 좋은 분들 사용할 수 있게 되겠고, 프로그램에 나오는 음성 또는 소리를 화면에 자막으로 표시할 수도 있다. 다 좋습니다. 근데 얘는 고정키가 아니라 토글키다. 또 너무 오래전에 출제된 내용이라서 다시 출제되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이제 제어판에 있는 키보드예요. 자, 키보드는 제어판에 키보드를 클릭하면 실행이 되고 접근성 센터에 이 키보드하고 구분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한번 직접 해볼게요. 그래서 키보드 보면은 재입력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테스트가 있는데 얘를 이렇게 길게 해놓고요. 여기에서 제가 F를 한번 눌러볼게요. 제가 계속 누르고 있거든요. 자, 보세요. 다시 한번 제가 누르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제 입력 시간이 약간 첫 번째 눌리고 딜레이가 되죠. 근데 얘를 짧게 하게 되면 그냥 누르고 있으면 바로 가죠. 이 타이밍이 약간 차이가 나는 거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 정도로 놔두고 반복 속도도 지금은 빠름인데 뭐 느리게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띡띡띡띡띡띡 이렇게 키보드 속성에서는 이러한 애들을 적용한다. 이 커서 깜빡임도 우리가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가능하다라는 거. 뭐 하드웨어 탭은 간단히 그냥 보세요. 여기에서 우리 드라이버나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어판 키보드에서 설정할 수 있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력 위치를 표시하는 커서의 모양을 선택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 커서의 모양은 우리 어디서 했었어요? 커서 모양은 접근성 센터에서 했었나요? 가능했었던가? 한번 볼까요? 우리 가능한가? 제어판에서 접근성 센터에 가서 우리 키보드 이쪽에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에서는 없군요. 아예 기능 자체가 없네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 대신에 마우스에 가면 마우스 이 커서 포인터라고 이야기하죠. 마우스 포인터를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기능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얘는 키보드에도 없고 접근성 센터에도 없네요. 나머지 얘네들은 우리가 좀 전에 해봤고. 자, 마우스예요. 마우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마우스도 한번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어판 가서 범주에 큰 아이콘 하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여기 마우스 클릭해보면 나오게 되겠고, 여기에서 우선은 왼손, 오른손, 이거는 왼손잡이, 오른손잡이는 장애가 아니니까 설정 가능할 수 있도록 됐고요. 두 번 더블 클릭할 때 손이 뭐 젊은 친구들은 빨라요. 게임 좋아하는 친구들은 굉장히 빠른데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그렇지 못하니까 그거 조절하는 거예요. 클릭 잠금은 내가 클릭한 것을 뭐 꼭 누르고 있지 않아도 누른 것처럼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고, 자, 포인터는 포인터 마우스 모양 바꿀 수가 있고요. 포인터 옵션, 이거 움직임이에요. 움직임. 됐죠? 그리고 대화 상자 기본 단추의 포인터 이동하게 되면 우리가 이 창 같은 걸 닫을 때 바로 다음 창에 X로 간다든지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사용하게 됩니다. 포인터 자국하면 이거 나머지 이 잔상이 이렇게 남게 돼요. 잔상 속도도 우리 뭐 길게 짧게도 조절할 수가 있고, 입력 시에는 포인터 숨길 수 있는 뭐 기본적으로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르면 위치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컨트롤 딱 누르면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기능도 있고, 자, 휠도 여기에서 몇 번 움직일 수 있는지, 하드웨어는 이 하드웨어의 장치에 대한 속성이니까 그렇게 뭐 저런 내용까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쭉 한번 우리가 살펴봤고요. 문제 보겠습니다. 윈도우즈 7의 제어판 마우스에서 설정 가능한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력할 때 포인터 숨길 수 있는 거 봤죠? Alt키 눌러서 포인트 위치가 아니라 컨트롤키 눌러서죠. 포인터 자국 길이 조절, 포인터 그림자 설정. 다음에 이번에는 사용자 계정이에요. 사용자 계정 같은 경우에는 이 한 컴퓨터를 여러 사람이
뭐 가족 같은 경우에 아빠, 엄마, 자녀들 이렇게 따로 구분을 해서 바탕화면이나 시작화면, 그 다음에 내 문서 이런 애들을 다 각각 사용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정이라고 하는 거는 아이디라는 의미예요. 자, 사용자 계정 설정의 특징이에요. 컴퓨터를 공유하는 각 사용자별로 윈도우즈를 설정을 각각 다르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고유의 계정 이름, 그림 및 암호를 선택하고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다른 설정을 선택할 수 있대요. 개인 파일이나 즐겨 찾는 웹사이트, 목록 또는 최근 방문한 웹사이트 등 이런 것들을 사용자별로 관리할 수가 있고, 관리자 계정을 가진 사용자가 다른 사용자의 암호를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가 있죠. 아빠가 마음에 안 들어. 아빠가 이제 딸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야, 쟤 이거 컴퓨터 못 쓰게 해야 되겠다. 비밀번호 딱 바꿔요. 그러면 계정 로그인이 불가능할 뿐 그 외부분은 변경되지 않는다. 근데 계정에 로그인이 안 되면 게스트로 들어가야 되니까 좀 불편함이 있겠죠? 사용자별로 로그인하여 작성된 문서는 C 사용자 계정 이름 폴더에 있대요. 그래서 이것도 뭐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C 드라이브에 가보면 보기에 여기에서 자세히 이렇게 할까요? 그러면은 이쪽에 쭉 내려가 보시면은 사용자 폴더 안에 이렇게 공용이나 사용자 내용들의 폴더들이 있게 돼요. 여러 사용자가 한 대의 컴퓨터를 공유하는 경우 각 사용자마다 바탕화면, 시작 메뉴, 즐겨찾기, 메일 계정 등 윈도우 설정을 서로 다르게 지정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계정에는 종류가 쭉 있는데 그 계정 종류에는 어떤 게 있느냐? 우선은 관리자 계정이요. 최고 계정이 되겠죠? 관리자 계정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전체적인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다. 사용자 계정을 작성, 삭제할 수 있대요.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우리 제어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용자 계정 여기 바로 있네요. 자, 이쪽으로 가보면 첫 번째 얘는 어드미니스트레이터라고 돼 있죠? 얘가 관리자예요. 그럼 여기에서 다른 계정 관리 뭐 이렇게 누르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새 사용자를 추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 화면은 좀 달라요. 윈도우즈 7하고 좀 다른데 여기에다가 다른 사용자를 추가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윈도우즈 10에서는 이메일 계정이 있어야 돼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계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 보여드리진 못하고 여기에서 이제 사용자 정보를 통해 가지고 이런 각각의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죠. 표준 사용자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와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가 없대요. 중요 파일을 삭제할 수도 없고 설치된 프로그램 실행이나 테마, 바탕화면 설정 등만 자유롭게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아빠가 관리자 계정 갖고 자녀들은 이제 표준 사용자 계정을 이용하면 되겠죠. 게스트 계정은 이제 별도의 지정된 계정이 없는 사용자, 암호로 보호된 파일이나 폴더는 액세스할 수가 없겠죠, 당연히. 암호로 보호된 파일이나 폴더 등은 액세스할 수가 없다. 이거 이제 중복돼 있네요. 공유 폴더를 지정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얘는 그냥 게스트로 들어와 가지고 그냥 살펴만 볼 수 있는 그런 애가 되겠죠. 사용자 계정 암호. 여기 보면 이제 암호를 넣을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이고요. 자, 다음에 사용자 계정 컨트롤이에요. 사용자 계정 컨트롤은 각 계정별로 어떤 유해한 프로그램이나 컴퓨터를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사용이 돼요. 그래서 관리자 계정에서 변경할 수가 있대요. 우리 제어판 또 닫았는데 제어판 열어볼게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용자 계정에서 사용자 계정 컨트롤 보이시죠? 그래서 이쪽에 가시면은 이렇게 얘는 이제 버전 동일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기준 표준으로 놔두는데 얘를 낮춰야 되는 소프트웨어들이 간혹 있어요. 뭐 저희 같은 경우는 택배 프로그램이 이 사용자 계정을 낮춰야만이 설치가 되고 막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앱에서 사용자 모르게 컴퓨터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이것을 알림을 하는 거예요. 알림. 자, 보겠습니다. 다음 중 컴퓨터 변경 내용에 대한 알림 조건을 선택할 수 있는 사용자 계정 컨트롤.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유해한 프로그램이나 불법 사용자가 컴퓨터 설정을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한다. 게스트 계정에서는 사용자 컨트롤 설정 관리자 계정 암호를 입력해야 UAC 알림 빈도 제어를 할 수 있다 그랬는데 게스트 계정에서는 아예 이런 거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관리자 계정에서만 가능하다. 자, 나머지는 한번 쭉 읽어보시죠. 뭐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 아니라서 그냥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사용자 계정에 대한 내용이네요. 사용자 계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게스트 계정은 암호가 필요 없다. 맞아요. 게스트 계정은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로 설치할 수 없고요. 관리자 계정은 다른 사용자의 계정 이름, 그림, 암호 및 계정 유형을 변경할 수가 있어요. 표준 사용자 계정은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설치 및 보안 설정 등을 할 수 없죠. 설치도 안 된다 그랬어요. 하드웨어 설치도 안 되고요.
자, 다음에 이번에는 글꼴입니다. 윈도우즈에 설치되는 글꼴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시스템에 설치되어 있는 글꼴을 관리, 삭제, 등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C 드라이브의 윈도우즈 폴더에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에 폰츠라고 있어요. 그래서 F 이렇게 눌러보면 폰츠 들어가고 이 안에 이렇게 글꼴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글꼴, 무료 글꼴들 많아요. 네이버 나눔 글꼴이나 아니면 뭐 기타 등등 다양한 곳에서 무료 배포하는데 그런 것을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끌어가지고 드래그로. 아니면은 그 글꼴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여기에 뭐 설치가 바로 뜨거든요. 글꼴 폰트를 받으면 설치 누르면 이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됐죠? 삭제도 할 수가 있고 미리 보기도 할 수가 있어요. 뭐 기타 등등등 이런 것들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글꼴 폴더에는 TTC나 TTF 폰 등의 확장자를 갖는 글꼴 파일. 이건 이제 시스템마다 예전 윈도우즈 방식이나 최신 방식 또는 기타 표준 방식 등에 대한 확장자인데 굳이 이것까지 외우실 필요는 없죠. 설치된 글꼴은 대부분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시스템에 설치된 글꼴을 보려면 제어판에 글꼴을 더블 클릭하거나 또는 아니면 어떻게 해요? 네, C 드라이브 윈도우즈의 폰트를 클릭하면 됩니다. 자, 추가 글꼴을 폴더에 복사하거나 글꼴 바로가기 메뉴, 글꼴에서 좀 전에 여기에서는 지금 이미 설치가 된 거기 때문에 안 보이죠? 이쪽으로 이렇게 끌어다 놔 볼게요. 이렇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보면 여기 설치를 하고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설치할 수 있다는 거.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른 컴퓨터에 있는 새로운 글꼴을 설치할 수가 있고 제거는 이 폴더에서 지워버리면 됩니다. 자, 윈도우즈에서 글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꼴 파일은 Alt-F나 INF라 그랬는데 Alt-F는 이거는 이제 표준 문서 파일 형식이고요. INF는 인포메이션의 약자예요. 그래서 윈도우즈에 실행하는 데 도움을 주는 윈도우즈 정보 파일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얘네는 아니고요. 나머지 한번 읽어보세요. 트루 타입 글꼴과 오픈 타입 글꼴을 제공하며 프린터 및 프로그램에서 작동한다. 글꼴에는 기울임꼴, 굵게 기울임꼴과 같은 글꼴 스타일이 있대요. 자,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제어판의 관리 도구예요. 그래서 컴퓨터 관리라고 하는 앤데 여기에서는 디스크 관리, 우리 앞에서 잠깐 봤었는데 하드디스크의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를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의 레터링, 즉 주소를 이름을 할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컴퓨터 관리 한번 검색해 볼게요. 컴퓨터 관리 제어판에 들어가셔서 보셔도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 뭐 다양한 애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디스크 관리에서 우리가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얘네 이제 속성에 들어가시면은 여기에서 이제 다양한 이 디스크의 정보를 볼 수가 있고요. 또 얘네들 여기서는 지금 이 첫 번째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뭐 다른 여기 포맷이나 이런 거 이게 메인 파티션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른데 이렇게 찍어 보면 다른 드라이브가 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찍어 보면 얘네들도 모두 다 확장 이렇게 활성화가 됩니다. C 드라이브를 다른 걸로 바꿀 수도 있어요. 뭐 C 드라이브를 뭐 다른 드라이브 이름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대신에 ABCD로 가는 거죠. 자,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여기에서 컴퓨터 관리에서 수행 가능한 디스크 관리 작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좀 전에 우리 볼륨 확장 축소할 수 있는 그 메뉴 보셨나 모르겠어요. 드라이브 문자 변경, 포맷을 또 실행할 수가 있어요. 분석 및 디버그로 로우 이런 거는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서 보이는 거 됐죠? 경로 변경, 볼륨 확장 축소, 미러 추가. 이 미러라고 하는 건 우리 앞에서 배웠던 레이드 이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실은 그렇게 뭐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 없어서 굳이 왕두목을 찍을 만한 게 없었어요. 그래서 뭐 우선 글꼴에 보면은 글꼴들 앞에서 봤던 내용들 한번 정리해 주시고 계정 유형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오늘 좀 시간이 많이 짧아졌는데 사실은 이 강의가 예전에는 1시간 넘었었거든요. 많이 출제 안 되는 애들은 과감히 다 잘라 버렸어요. 그래서 많이 걷어지다 보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